안녕하십니까. 교육청 미래교육 포럼 허영철입니다. 오늘은 자유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방안, 즉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을 지금 확정 발표는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해온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동안의 내신 성적, 이것은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꾼다, 이런 안을 낸 것은 아마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교육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는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해 보니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서 국영수 이 학업 성취도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가 더 높더라. 그리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5로 볼 때 학생들은 4.7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 이런 사건이 자유학기제 실시한 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낮아졌다. 이런 평가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 결과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앤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동안 하게 되면은 1학기에 2번, 4번 보죠. 학년 동안에 4번 보는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늘어난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평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를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평가 그러면 서열을 내고 비교하고 경쟁한다, 이런 의미만 생각한다고 하면 평가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서열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평가의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고 성취 수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학습의 성공적인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말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그 결과를 알아본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마 그걸 걱정할 겁니다. 시험 안 본다. 야, 왜 안 보지? 우리 애가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수학 시험을 봤다. 그러면 수학의 어떤 계산 능력을 잘못하는가, 또는 어떤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가, 뭐 이런 학생들의 학업을 분석해 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결손이 있으면 보충해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부모 형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때 꼭 해야 할 것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그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 즉 그걸 저는 대행평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행평가를 잘 하면 됩니다. 대행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매 시간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한테 학습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도도 알아보고, 또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도 알아보고, 이렇게 한 그러한 그 과정평가, 이것이 바로 형성평가고, 이 평가를 열심히 잘하면은 틀림없이 학력은 오릅니다. 그리고 또 진단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열심히 한다 하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더라도 학력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생활을 했고, 이들 지도해 봤고, 또 학교장으로서의 학교 경영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형성평가나 진단평가를 빼지 않고 열심히 해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잘 하려면, 지금 현재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행평가요, 잘 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잘 안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지도해야 할, 한 분이 가르쳐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평가할 학생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 방법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학년, 그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우리 그 현재 자유학년제하고 또 이 학생들이 1년 후에 또 하게 되는 일반 학년제하고 연계성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학년제 1년 동안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들은 뭘 하느냐? 학습 방법도 참여형 학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형 학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학생 주도 학습이죠. 어떤 협동 학습이나 토론 학습, 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 학습도 있고 또 실험 학습도 있고 있습니다만, 주로 토론 학습이나 협동 학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협동 학습이나 토론 학습을 주로 해옵니다. 1년 동안. 그러다가 2학년에 오면은 다시 이제 다른 학년으로 오게 되면은 일반 학년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습 방법이 사라지게 돼요. 이어지면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여형 학습이요. 우리가 그 참여형 학습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습니다. 교재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참여형 학습을 하게 되면요, 교과 진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나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하냐, 핵심 요소만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핵심 요소만 가르치는 교과가 있고 가르칠 수 없는 교과가 있는 겁니다. 수학 같은 위계성이 강한 교과는 핵심 요소만 가르치다가는 수포자만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요, 1차 방정식 전부 풀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학습이 단계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그렇습니다. 위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영어도 보면은, 영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 요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1학기, 예를 들면 3월에, 4월에, 5월에 가르칠 내용, 핵심 요소만 가르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형 수업은 바람직한 수업 방법인데 실천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수업을 하게 되면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수업의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공부를 잘하고 또 외향성인 학생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형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을 외향성 있는 또는 성적이 좋은 학생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불리하냐? 공부 좀 약하게 하고 못하고, 그리고 또 외향적인 내향성을 가진 학생들은 그 수업에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잘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향성은 마음만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가나 유명한 정치가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예술인이나 다 내향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여형 수업을 하면서 내향성인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것이냐, 이것도 아주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은 참여형 수업 그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형 수업을 하려면은 이런 그 교과 진도 문제, 그 다음에 내향성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오다가 2학년에 가서 이제 일반 교과로 이렇게 교과 수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애들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연계성이 사라집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학습했던 그 방법하고 이렇게 그 평가, 그렇게 1학년 그 자유학년제 때는 평가를 안 해보잖아요. 2학년 때는 평가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또 연계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년제의 목표가, 학기제의 목표가 진로 탐색입니다. 직업 탐색입니다. 그러면 직업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규 수업하고 방과 후에 이제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직업 체험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교육부 발표 보면은 1학기 동안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직업 참여 활동에 참여한 그 시간이 개수가 6회다, 아니 8회로 납니다. 8회. 8번 참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직업을 또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체험 활동에 8번 참여했다. 자, 우리나라 직업이요, 12,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섭게 변합니다. 지금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이때의 직업하고 얘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택할 때의, 아마 그때는 제5차 산업혁명 사회가 올라오면 모릅니다. 이때의 직업하고는 이게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직업이 또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번 참여한다고 해서 직업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요, 어립니다. 가치관도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두뇌 발달도 아직 전두엽이 아주 미미하게 발달된 상황입니다. 판단력도 없습니다. 사고력도 약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이렇게 꼭 데리고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전문가와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직업 교재를 만듭니다. 직업 안내 교재를 만들어요. 요즘에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애들한테 미래 직업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체험보다는 간접 체험을 통한 직업 탐색 교육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자유학기제 그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 하는데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 참여형 수업 해야죠. 참여형 수업을 하려면요, 교재 연구를 2배, 3배 더 해야 됩니다. 교사 주도 수업보다는.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적을 높이려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기 때문에 아까 형성평가, 진단평가, 뭐 수행평가, 자기성찰평가, 상호비교평가 이런 등등을 하려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직업 탐색을 하기,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선택하고 거기하고 또 서로 예약을 하고 미리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들을 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이러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면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학년제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려면은 아일랜드처럼 전환학년제,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1기 학년을 놔두고 그때 직업탐색 기간으로 두면 어쩌겠느냐, 그때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앞으로 하더라도 시험은 봐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진로 체험은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 방법으로 해서 교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그 교육부에서는 아마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좀 더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는데, 좀 더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유학기제 실시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 분석해 보시고 그걸 보완하는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려울 것 같으면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진로 탐색 교육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재의 교육과정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